안녕하세요. 소시광입니다. 한때 일본 가전은 부의 척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니 워크맨과 아이와는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소니의 컬러 TV는 부잣집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소니 외에도 산요, 히타치, 파나소닉 등의 일본 브랜드를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당시 일본의 가전은 그 위세가 대단했었는데요. 이 같은 일본 가전업계의 강세는 당시 반도체 산업에도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세계 가전업계와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버블이 꺼짐과 동시에 일본의 가전과 반도체 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면서 점차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은 인터넷이 핵심 미디어로 떠오르던 시기에 TV 제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투자로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는 일명 기술 신앙을 신봉하던 일본은 오로지 고성능 고품질만 고집하다가 판매 대응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면서 일본 가전업계는 더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각국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내놓으며 과거 일본 기업들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일본 내에서는 이미 한국 메이커의 제품이 품질이나 디자인, 성능도 더 좋고 일제는 오로지 가격만 높다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네티즌들은 가전제품은 한국산이 분명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던가, 중국 제품은 좀 그렇긴 한데 한국은 어쨌든 좋다는 식의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전제품은 한국산이 분명 좋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나는 웬만하면 일제를 사려고 하지만 메모리만큼은 한국의 삼성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외에는 다 일제만. 산다 중국산도 사지 않아. 모니터 같은 건 한국이나 대만이 강해. 그리고 한국산 제품 중에는 디자인이 좋은 게 많아. 자동차 디자인만큼은 한국과 중국이 더 낫다는 걸 인정하지. 물론 엄청 뱉긴 탓이겠지만. 제조업 대국이었던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느새 한국과 중국에게 추월당해서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한국을 비난할 이유가 없지.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현지화를 잘했을 뿐이야. 반면 일본은 현지화에 서툴렀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을 빼앗긴 거다. 이제는 정말로 한국 중국산이 훨씬 나아. 훨씬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우수하다. 반면 일본산은 촌스럽다고 해야 할까? 가격도 싸고 말이야. 아직 일본이 최강이야. 괜찮으니까 안심해라 다들. 글쎄 전자제품은 사지만 식품이나 안전에 관계된 물건은 절대로 한국이나 중국 제품은 사지 않고 있어. 한국 출장 갔다가 호텔방에서 LG 스타일러를 봤는데 정말 좋더라. 정장 주름이나 바지 주름이 다시 펴지더라고.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커서 무리야. 중국산은 싼 맛에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한국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품질이 좋은 것뿐이지. 같은 가격이라면 일제의 품질이 몇 배나 위다. 예전에 유난히 브라운관이 튀어나온 삼성 TV를 봤을 때는 이런 브랜드는 절대로 일본에서 메이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일제보다 못한 장르도 많겠지만 어느새 한국과 중국 브랜드들이 선택지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지금 이대로라면 조만간 정말로 한국, 중국 전자제품에 패배하고 말 거야. 특히 일본의 디자인은 정말 못 봐줄 정도다. 아무리 정밀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해도 너무 촌스러워서 사고 싶지가 않게 만들어. 이러니 경쟁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한국, 중국에 패배해버린다. 그렇게 한국 제품이 좋으면 왜 한국 차나 중국 차는 안 팔리는 건데, 결론은 한국, 중국 제품이 인기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1980년 일본의 국민 1인당 GDP가 한국의 4배 이상이었어. 그런데 한국이 크게 성장해서 올해 안에 추월당할 예정이다. 이러니 인터넷 우익들은 분하고 억울해서 현실 도피하고 싶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국 대단해, 중국 대단해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하냐. 다시 일본도 발전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한국 중국제라고 해서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취급을 받던 시대도 끝났다고 본다. 중국은 질보단 가격이 싸고 한국은 질, 디자인, 내구성 다 뛰어나. 비교가 안 된다. 한국하고 중국을 묶는 게 실내일 지경이야. 애초에 한국은 OLED를 만들 수 없다. 죄다 일본의 기업을 가져다가 만든 거지. 결론적으로 한국은 전자소재나 화학물질의 국산화를 이룰 수 없어. 솔직히 한국제가 가격도 저렴하고 고성능이 될 줄이야. 나도 놀랬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일본사는 옛날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흔한 수준 정도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아직도 잘났다는 듯이 으스대고 있지만 이제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어. 한국인은 그런 일본인을 비웃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우익들은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외에서 한국차가 많이 돌아다니거나 가전제품 가게에서 한국 메이커가 압도적인 매장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지. 일본은 중국과 싸우고 있지만 저쪽 한국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K-팝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J-팝은 아직도 국내에서만 유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한국, 중국 브랜드가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확실히 필요한 제품 중에 일본산이 적다는 건 실감한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력이나 생활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지. 10대들은 한국이나 중국을 동경하는 애들도 많을 거야. 저쪽의 부자들은 부와 사치를 부리니까 차도 좋고 여자들도 이쁘고 그러니 그 나라를 동경하게 되는 게 아닐까. 자동차는 그렇다 쳐도 가전제품에 관해서는 이제 한국이나 중국도 문제없는 수준이잖아. 벌써 10년 가까이 중국의 하이얼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왜 일본사는 경쟁력이 없어진 걸까? 한국의 대기업들도 인건비가 비싼 이미지가 있잖아. 중국처럼 인건비가 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본의 생산 효율은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 한국은 세계에서 싸우고 있잖아. 일본은 내수 시장에서 규제로 보호받으면서 미지근하게 승부하고 있어. 그런 일본 메이커로는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신체 능력이 좋고 머리도 좋으니 한국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생각해봐라. 흑인이 머리까지 좋아지면 아시아인이 이길 수 있겠냐? 조선업계도 한국이나 중국에 밀려서 일본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 여러분, 일본은 이미 늦었습니다. 탈출하세요. 그렇게 한국이 잘 살면 왜 한국인들은 직업이 없는 거야? 불과 2달 전의 기사에서는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를 정도로 대학생들이 직업이 없어서 난리라는 기사가 있었어. 이런 건 그럼 다 뭐야? 그런 거 믿지 마라. 그 기사 보고 한국인들이 엄청 웃더라. 한국은 GDP가 계속 상승하는데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다른 나라를 비난하기만 하고 스스로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따져보면 한국보다 일본이다. 자기 정당화를 일삼고 성장이 멈춘 나라는 어딜까?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이야. 일본에서는 잘 안 팔리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산 스마트폰이나 백색 가전제품들은 일본산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잘 팔리고 있다. 이미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해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 여기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지. 아직도 일제 타령하고 있는 거 보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한국의 가전제품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가전은 가격이 싸서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산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못 써본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